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혹시 들어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많이들 들으셨네요. 요번에 저희가 첫 번째로 해서 커피 클럽을 진행해요. 그래서 지금 그 커피 클럽들도 다 청년 창업 지원 센터라고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구성을 해서 청년들이 다양하게 네트워킹하고 상호작용해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커피 클럽이라고 주제를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4가지 프로그램들이 일단 진행을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2부에서 정간주 본부장님, 네로라고 하시는 분께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공연수, 별명은 믹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센터에서는 각기 다들 이렇게 별칭 닉네임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참신할 수도 있고 의아할 수도 있을 테지만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 일정에서는 저희가 일단 제조 창업 이야기라는 걸로 해서 창업 선배들죠, 제조 창업에 관련된 두 분을 모셔놓고 창업 성장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진 시행착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이 다양하게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가볍게 저희가 좀 도시락이랑 커피 그 다음에 주스를 좀 준비했어요. 그거를 먹으면서 일단 시간은 한 12시 4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저희 본부장님을 조금 환영의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만 본부장님, 짱가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리 들립니까? 안 나오는 건? 나오네. 저는 소개받은 장성만입니다. 별명은 짱가인데 어디선가 누군가의 이 노래 알죠? 그 짱가입니다. 다음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클럽인데 커피클럽에 오신 분, 네, 한 10명 정도 되실 겁니다. 우리 대표님, 태림산업 대표님 포함한 많은 분들이 오셨고, 같이 연합해서 나중에 우리 이 청년 창업지원센터 멤버십 행사가 있을 겁니다. 12시 40분부터 멤버십 행사분들도 커피클럽이 뭔지 앞으로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연합해서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저희 센터가 이제 많은 창업자들이, 또 특히 청년 창업자들이 센터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또 우리 대한민국 창업의 절차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매주 목요일 날 4번씩 행사를 합니다. 오늘 커피클럽, 또 전체적으로 투자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을 정리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오피스 아워, 또 전반적인 창업 흐름을 이해하는 트렌드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IR이라는 체계를 갖추어서 계속적으로 매주 여기 오면 뭔가 행사가 일어난다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행사를 진행할 거라서, 특히 우리 멤버십에 오신 분들은 아마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셔야 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활동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자주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첫 커피 클럽에 참여하신 우리 두 대표님이 뭐 지역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표 창업자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창업자들이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위고 포럼이라는 포럼이 있습니다. 그 포럼의 운영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계시고, 또 장기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공유하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는 포럼이 있는데, 그 포럼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우리 경남 지역의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또 그 주체가 되실 분들이고, 그래서 오늘은 성공한 창업가, 또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창업가로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요 커피 클럽이 작동되는데 주체가 돼서 역할을 해주실 거라서 여러분들 의견도 많이 전달해 주시고, 오늘 첫 시작인 커피 클럽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저희 SK
여기 창원시 창원대로 가면 SK 테크노밸리 아시죠? 그쪽에 계십니다. 첫 번째로 저희 입주 기업이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이전해서 갈목한 성장을 이루고 계신데요. 네, CTNS 권기정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CTNS 대표이사 권기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2차 전지 배터리팩 제조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뭐 성공한 기업은 아니고 창원에서 이제 한 5년 정도 생존해 오고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 간략하게 드리고 저희 창업 과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 이렇게 해서 정리해봤고요. 일단 저희 회사는 2017년 6월에 창업을 해서 처음에는 킥보드 그다음에 스마트 여행 가방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원래 그 전에는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시행착오를 겪고 또 자기 객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우리가 창업을 하면 안 되는데 창업을 잘못했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일단은 살아남고 봐야겠다 생존 모드로 전략을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존 후 기술 개발 투자 유치 이런 전략을 그때 짰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한 15가지 정도 그 이상 어쩌면 그 이상 사업에 태핑을 했습니다. 카트장도 운영을 해봤고 킥보드 매장도 해봤고 온라인 유통 사업도 해보고 3D 프린팅도 만들어보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에 막 태핑을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20년도에 2차 전지 배터리팩 사업이 어느 정도 활로를 찾으면서 생존의 기반을 마련을 하게 됐고 작년도에 이제 46억 정도 매출하면서 본격적인 성장세에 진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투자도 작년에 올해 해가지고 20억 정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저희 주력 사업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고객 맞춤형 2차 전지 배터리팩 제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 납품처는 중소형 모빌리티나 캠핑 레저나 아니면 다양한 산업 기계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납품을 합니다. 저희는 그 전기차나 ESS 같은 토레드 시장보다는 이제 그 다품종 소량 생산, 프로젝트성 생산이나 이런 것들 다품종 소량 생산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회사들의 이런 고객들의 이제 특징이 연간 수십에서 수천 사업이다 보니까 자체적인 배터리팩 생산 라인을 당연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파트너가 꼭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저희가 이제 주문 제작만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 자체 브랜드 제품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요거는 올해 말에 출시가 예정인 가정용 비상 배터리 아웃도어 인도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상품인데 하고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킥보드나 이런 거 시작하다 보니까 모터 제어 기술 이런 걸 계속 R&D 과제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배터리와 모터 제어 기술이 있으면 이제 EV 쪽 기술과 접목이 가능하겠다 해서 이것도 계속 과제로서 R&D 과제를 하고 있어요. 킥보드 개발이나 아니면 사륜 저속 농업용 EV 운반차 플랫폼 사업을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만들고 있고요. 또 메이커 스페이스의 주관 기관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술자들과 협업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어떤 동반 성장의 모습을 인정을 받아서 창업진흥원에서 메이커스페이스 주관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자체적인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남 창조경제 혁신했다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처음 창업을 했는데 메이커스페이스 창업해서 메이커스페이스가 된 유일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엑시토라는 앱 서비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협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을 했던 앱이고 정부 지원 사업 정보를 쉽게 지역별로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앱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또 많은 협업의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고 이 앱 서비스 역시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장은 이제 신화테크노밸리 여기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한 380평 규모의 이제 공장을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 이렇고요.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그동안에 살아왔는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창업한 계기는 저희가 STX 조선에서 마지막 일을 했었고 그때 17년도에 조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최악이었고요. 그 이제 나가서 뭐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다가 우리도 창업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창업이 붐이라는데 뭐 지원 사업이 넘쳐나고 투자금이 시장에 넘쳐나서 아이디어만 좋으면은 뭐 투자 받기 쉽고 막 이렇대더라 라는 그 카더라의 말을 듣고 창업을 한 거예요.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또 국내 사정을 잘 몰랐어요. 1년 정도 해외에 나가서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사정 모르고 막 그런 소리만 듣고 이게 그 배 위에서 선박 위에서 맨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결의를 한 겁니다. 도원결의를 한 거예요. 가서 창업을 하자. 그리고 이제 해외 엔지니어들 보니까 하루에 막 일당이 몇백만 원씩이에요. 바다 위에서 이제 위험수당 이런 게 크잖아요. 우리는 근데 출장비 꼴랑 뭐 몇만 원 이렇게 받는 거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쟤네들은 우리보다 영어만 잘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세계적인 룰 앤 레귤레이션이 그 영국이나 뭐 그런 데로 다 중심을 맞춰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애들은 굉장히 몸값이 비싸고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파워포인트로 회사 이름을 짓고 로고를 만들었던 겁니다. 들어와서 뭘 하려고 했냐? 원래 이런 거 하려고 했어요. 막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조선해양 프로젝트 관리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없죠. 들어왔는데 와봤는데 뭐 시장 개박살 났잖아요. 글로벌 시장이 다 망가져 있고 그다음 기존에 하던 업체들 너무 많고 기술도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별거 할 줄 아는 거 없고 회사 나가면 누가 도와주겠지?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명함 떨어지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이 조직이라는 그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창업을 그러면 이제 배워봐야겠다, 공부해야겠다. 창업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왔던 겁니다. 똑같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장짜리 사업계획서 썼던 게 요겁니다. 요 한 장짜리 원페이지 아이디어 노트 적어가지고 했던 게 이거였던 거. 여행 가방에서 손잡이 빼고 여행 가면 힘들잖아요. 돌아다니기 자유여행 가면은 힘들어서 허리 아프고 막 더 놀고 싶어서 못 노는데 그 여행지 가서 뭐 탈 거 있으면 좋겠다, 타고 다닐 거 있으면 좋겠다 해서 손잡이 빼고 바퀴 빼서 여행지에서 조립하면은 킥보드 되게 만들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냈던 거예요. 아이디어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고 뭐 그래 그게 막 뭐라 그래야지 업이 됐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 좋다고 해봐라. 그래서 뭐 한 7천만 원 정도 받은 거예요. 처음이죠. 이게 진짜로 이게 지원 사업으로 뭐 사업계획서 좀 썼더니만 7천만 원 준다. 어이씨 깜짝 놀랐죠. 우리도 이런 세상이 있구나. 신났습니다. 그때 자취방에서 모여가지고 사업 기획하던 때입니다. 제일 즐거웠던 때. 대박 날 것 같아. 우리 이제 대박이야. 제일 재밌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지금 와서 그때 보면 말도 안 되는 사업 계획서를 썼던 거예요. 보시면은 뭐 6개월 만에 양산 설계 시제품 몇 번 만들고 양산 설계 해가지고 투자 유치까지 받겠다. 6개월 만에 완전 허무맹랑한 사업 계획서였는데 왜 뽑아줬는지 지금 참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용감했던 것 같아요. 개뿔 무식하니까 막 자신감 넘치고 막 너 서류 썼더니만 7천만 원 준다니까 이 진짜 쉽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좀 큰 회사 있었고 뭐 서류 같은 거 잘 쓰고 하니까 그래서 막 발표가도 되게 자신감 있게 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사업계획서지만 할 수 있다. 우리가 뭐 30만 개 부품으로 이루어진 몇백 미터짜리 배를 만드던 사람인데 이러면 못하겠냐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오만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그래서 아직 공부 부족한가 보다 해서 이제 전문적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엑셀러레이터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또 한 번에 안 되니까 단계별로 가자. 킥보드부터 해서
뭐 모듈화해서 뭐 이렇게 가자 그랬던 건데 결과물은 이거였습니다. 1년 후에 우리 손에 쥐어졌던 결과물 외주 용역 통해서 만들었던 결과물 아주 처참했죠. 그때 이제 정신이 드는 겁니다. 아 이게 어렵구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제품인 거예요. 모듈화 조립 구조인데 내구성이 좋아야 되고 튼튼한데 가벼워야 돼. 여행 가방이니까. 그리고 주행 거리는 길어야 되는데 비행기에 실으려면 배터리가 작아야 돼. 그리고 킥보드가 들어가고 짐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가방도 전동으로 움직이고 킥보드도 돼야 되고. 근데 우리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업계에서 쓰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삼성도 내가 지금 봤을 때 삼성도 못 만드는 제품인 거예요. 완전히 이상적인 아이디어만 좋은 제품이었던 거죠. 그 정신이 번쩍 들고 이제 한 대 맞아 보니까 정신이 드는 거죠. 타이슨이 했던 유명한 말이죠. 돈은 계속 줄어드는 거죠. 이제 처음에 아 이거 자신 있어 하고 기보에 가서 1억을 딱 대출 받고 시작을 했거든요. 3천만 원 자본금 가지고 1억을 대출 받고 지원 사업 7천만 원 받아가지고 했던 건데 돈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다음에 2월쯤에 저 결과물을 받아보고 정신이 바짝 들었죠. 아 이거 살아야겠다 일단. 우리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존 유통사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유통을 시작을 하게 했는데 처음에 팔았던 게 이겁니다. 이 지금 보시는 거고 뭘 팔았냐면은 이 3D 프린터 이 봉을 판 거 이거 이 전체가 아니라 처음에는 이 3D 프린터 이 막대기를 팔았는데 창조경제에서 3D 프린터를 뽑아가지고 팔았어요. 그때 이제 킥보드 시장을 막 공부하다 보니까 킥보드 뒤에 후미등이 없고 위험하잖아요. 막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뒤에서 그러면 뭔가 라이트를 달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거부터 만들었던 거예요. 7,000원에 팔았는데 잘 팔렸어요. 잘 팔려가지고 그럼 여기에 어울리는 이제 라이트를 찾아보자. 라이트도 같이 세트로 팔고 또 여기 보면 이게 자꾸 부러져. 그래 부러져서 이거를 보강할 수 있는 보강 키트를 만들어 보자 해서 또 3D 프린터를 만들어 팔고 이게 그러니까 객단가가 한 7만 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좀 괜찮잖아 이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막 여행자에게 더 큰 자유를 주자 이 퍼스널 모빌리티로 큰 막 목표를 가지고 허황된 뜬구름 잡는 막 그런 목표를 가지고 처음 했을 때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그 작은 문제를 해결을 하니까 이게 사업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게 뭐 제로 투 원이 아닐까 뭐 이런 게 인스타트업이 아닐까 그때 이제 느꼈었고 또 이게 잘 팔리니까 이게 수입 제품이었는데 우리가 그럼 총판권을 달라 그래 또 그 총판권까지 브랜드 총판권까지 따오는 뭐 그런 발전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뭐 총판까지 하고 고카트 체험장 뭐 여러 가지 했었죠. 펀딩도 하고. 근데 이때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잘했던 점은 거기에 아예 빠져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금 당장 생존을 위한 거고 진짜 하고 싶은 거는 R&D 과제나 기술 개발을 계속 그 본질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에서 한 가지 배운 거는 본질을 잃지 말아라. 그거 하나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19년도에 매출이 나기 시작하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매출이 나니까 지원 사업이 더 잘 돼요. 뭐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도 잘 되고 뭐 또 마케팅 이런 것도 안 해보던 거 막 해보고 성공시키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조금은 생겼던 것 같고 저희는 그때 이제 투자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R&D 과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 디딤돌 R&D 과제, 지금도 디딤돌 R&D 과제를 다 목표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초기 투자보다는 훨씬 쉬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술이 없었으니까 기술이 있는 지역에 있는 메이커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숨어 있는 기술자들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었죠. 지역에 있는 그 기술자들이나 그런 장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느낀 거는 우리는 서류 쓰고 이렇게 해서 사업화 뭐 지원금 따오고 이런 거 사업화할 수 있는 방법 잘 아는데 기술이 없고 그 사람들은 기술 좋은데 사업화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지원사업 뭐 있는지도 모르고 정부에서 뭐 해주는지도 몰라요. 창업이 투자가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 발견했고 불관 하나 발견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요약을 하면은 뭐 우리 조선경기 안 좋아서 창업한다 했을 때 지원 사업 때 좋아하다가 엄청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한 대 얻어 맞고 돈 되는 거 다 해보자 해서 생존 모드를 갖다 존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메이커들과 협업을 해서 지원 사업도 많이 더 받게 되고 매출이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음의 계곡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투자까지 되더라. 막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처음에 했던 사업과 완전 다른 방향으로 지금은 사업이 이렇게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초기 창업하시는 분들의 실수하는 게 내게 최고인 것 같고 막 되게 고집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건 대박이야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되게 허황된 아이템 가지고 계신 분도 많으세요. 뭐 무한동력 많이 봤고요. 무한동력을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많은데 유연하게 기회를 계속 탐색하다 보면은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1인 스타트업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쨌든 나름 이제 창업을 해오면서 개똥 철학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자기 객관화의 과정인 것 같아요. 처음에 초기 창업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컨셉만 가지고 되게 좋은 인재 모집하고 큰 주목받고 큰 투자 받잖아요.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재 영입도 안 되고 투자에 관심조차 못 받아요. 투자자들이 관심조차 안 가져요. 그 이유가 뭐냐? 근데 저도 고민 진짜 많이 했죠 처음에. 근데 딱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검증된 창업 경험과 엘리트 그리고 뭐 이렇게 사분면으로 나눠 보니까 이해가 되더군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검증된 창업 엘리트 출신의 검증된 창업자는 무조건 투자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 뉴스만 그냥 아이템 사업계에서 발표하면 막 몇백억씩 받아요.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엘리트들은 대표가 카이스트면 팀원들 다 카이스트예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은 그냥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잘하던 애들이니까 걔들끼리 모여서 뭐라도 나오니까 투자 받아요. 그다음에 창업 성공했던 사람은 뭐 당연히 검증된 사람이니까. 근데 대부분이 4번에 있어요. 나도 그랬고. 이게 초기 팀빌딩도 어렵고 초기 투자는 포기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유일한 방법은 여기 적었지만 여기 4번에서 2번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고 그게 한 2년은 제가 봤을 때 올인하면은 길이 보이는데 제가 오늘 어떻게 시행착오 겪을 건지 조금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게 시행착오 안 겪으시면 더 짧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되게 깊게 고민해 보시고 워라벨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거 워라벨 때문에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꿈 깨시라고 하고 싶고 2번으로 가는 것밖에 없고 자존심은 버리시고 근데 뭐 대기업에 나오시는 분들 되게 자존심 세요. 막 내가 뭐 LG에 있었을 때는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런 소리 하는데 제일 없어 보이거든요. 그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그래. 네? 나중에 이제 막 얘기하다 보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약하고 보니까 대표가 제일기획 출신이야. 졸라 멋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뭐 내가 어디 출신인데 이런 거 얘기부터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없어 보여.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항상. 그 학생 창업자들이 많으신데 뭐 인생 한 방 보고 오시는데 그 한 방이 최소 2, 3년씩 들어간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니다. 그리고 뭐 2번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 그 얘기고 이제 지금 한 5년 해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많아지고 점점 그 처음에 창업했던 그 정신이 점점 막 희석이 되거든요. 조직 자체가 이제 아무튼 그게 계속 희석이 돼요. 문화가 자꾸 흔들리고 문제가 자꾸 생겨.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느끼는 거는 이제 기업의 경영이라는 게 기업의 영혼을 불어넣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제서야 이제 그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업의 존재 이유나 아니면 공동의 목표나 아니면 행동을 어떤 문제를 결정을 할 때에 뭐 가져야 될 핵심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경영을 하면서 혹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객관화를 해오면서 점점 생기더라. 처음부터 이런 거 만들 생각, 뭐 완벽하게 만들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 하다 보면 이런 게 생기더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더라.
뭐 그렇게. 그래서 저희 회사 이제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을 찾자를 모토로 이제 일을 하는데 근데 창업을 저는 이게 제일 많이 크게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나 혼자 내 일자리나 뭐 직원들 일자리 내가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용자에서 고용주의 세상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뭐 달의 뒷면 같은 거라고 하던데 아무튼 이제는 근데 그거를 한번 이제 겪고 어느 정도 이겨내고 나니까 어딜 가도 나는 생존할 수 있다. 내가 내 밥벌이 할 수 있고 누군가를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런 거 얻은 게 그래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거 뭐 그런 게 제일 큰 배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창업을 도전을 이제 하시려고 하니까 뭐 이런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가볍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의 프로젝트 팀에서 기업으로 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되게 잘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모실 분도 이제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조업계 큰 몸을 꿈꾸고 있는 그런 비전을 꿈꾸고 있는 대표입니다. 공태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술자 숲의 공태영입니다. 제가 오늘 초대받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될까 하다가 저쪽 CTNS 대표님은 실제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을 해오고 계신 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지닌 아니면 제조 산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랫폼 창업을 시작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들려드릴 이야기가 틀릴 것 같더라고요. 좋은 이야기는 저쪽에서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겪었던 만약에 창업 처음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써야 됐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제목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뽑아봤는데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뭐 지역은 다르겠지만 여행이라는 경험을 해본 거잖아요. 다른 쪽으로 간다면. 근데 아마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배터리 좀 해주십시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창업 선배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만 아마 창업이라는 거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서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뽑아왔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창업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창업팀에 취업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가장 큰 시작점에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일 설렐 수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가지고 와봤는데 근데 이런 티켓팅 해가지고 비행장으로 가더라도 결항이 되는 경우도 있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잘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제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제조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외품 제작 양산 서비스 그리고 제조 전문가 매칭 그리고 제조 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 이렇게 세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실외품 제작 양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실외품 제작 양산 업체를 가게 되면 아마 대응을 해주시는 게 이거 하는데 한 1,000만 원 듭니다.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하면 알아서 그냥 해주십니다. 근데 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결과를 보장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초기 창업자, 예비 창업자분들에게는 아직 실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미리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외품 단계에서 그냥 끝을 낼 것인지 아니면 양산 단계로 넘어갈 때 양산 단계로 넘어갈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위험을 고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지원금 앞에서 7천만 원 받았다고 했는데 7천만 원과 시간을 다 쓰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조 전문가 분들과 그리고 제조 기업들 합쳐가지고 저에게 의뢰를 하시면 전문가 사전 진단 리포트라는 부분을 견적과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전문가 프로젝트 단위 외주나 아니면 채용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조산업 분야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혁신센터하고도 이런 사업을 해보긴 했는데 서울시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저희가 해드리는 부분은 이분들은 이미 거의 CTO급 분들이 오고 계시거든요.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뭐 SAP나 이런 대기업 출신들이 대부분 오세요. 기술을 알려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유가 초기 창업자나 이런 스타트업 아니면 스케일업 단계에 있는 기업과 매칭을 시켜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이해시키고 링 캔버스를 이해시키고 만약에 프로젝트 매칭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제2 커리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이런 중견기업에서 아주 관리자급에서 이제 나오시게 된다면 이 마인드가 좀 내려놓아야 이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초기 팀들하고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이쪽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헤드헌팅에 의뢰를 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결이 다른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재력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돈이라는 가치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사회에 환원을 하고 싶다라는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봉이 원래 7, 8천 거의 1억이 넘어가더라도 그냥 한 200만 원 정도 월급 받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풀타임보다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저희 하고 있는 비즈니스 첫 번째, 두 번째 시제품 제작하고 전문가 매칭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뭐 자율주행 차량용 휠 다이모, 그리고 자전거 손잡이용 클램프 시제품, 뭐 반려견 발 세척 장치, 재생 플라스틱 활용 플러깅 주개, 그리고 신규 사업 확장 컨설팅, 조달청 연계 업무,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 처음에 저희가 분야를 그냥 이렇게 막 열어두고 하니까 기술이 엄청 딥하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매칭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타겟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 노하우나 이런 전체 흐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쪽으로 매칭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좀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게 초기 창업팀이 들고 오면 아이디어나 아니면 열정은 엄청난데 이거를 만들고 싶다, 이 샘플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해결책을 못 찾은 경우에 저희 풀에 있는 분들하고 그리고 제조기업들하고 같이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제일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소셜 벤처라고 타이틀을 달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을 했었고,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갔다가 현재는 소셜 벤처 판별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션을 저희는 소셜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자습 주식회사는 제조 전문가의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찾아주며 제조업 르네상스를 추구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런 미션을 달아두고 팀원들과 계속 공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저희의 약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되는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뭐 유통을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을 막 일으킬 수 있지만, 뭔가 이 소셜 미션에 어긋나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배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좀 시행착오를 겪게 만든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런 미션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하고 싶었던 부분은 회계사였거든요. 그래서 회계를 전공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회계사는 따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건설 기계 제조 회사에서 재무팀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결혼을 하고 뭔가 메리트라고 해야 될까요? 성장 동력을 회사에서 잃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취업하고 싶었던 회사인데 퇴사를 해보고 뭔가 도전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나왔던 게 조선업 뭐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뉴스에 많이 화두가 되는 걸 보고 왜 이분들이 미스매치가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은 용접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제가 이 사진 두 개를 가지고 온 게 전문가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쓰는 사진인데, 왼쪽에 사진 보면 뭔가 사막인데 발도 푹푹 빠지고 엄청 힘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 팀 같더라고요. 뭔가 엄청 힘들지만 뭔지 모르는 동력에 이끌려서 앞으로 막 나아가고, 근데 오른쪽에 보면 동산이 있는데 뒤에 빛이 보이잖아요.
저 동산만 넘으면 빛이 딱 있을 것 같았는데 넘어가 보면 그 빛은 그 너머 산에서 오고 있는 빛이거나 아니면 잘못 보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현재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오늘 오신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말씀드릴 부분이 이것뿐인 것 같아요. 기업의 첫 번째 목표는 생존과 성장이다. 저희가 소셜벤처 타이틀을 달고 가고 있지만 주변에서 이런 팀들을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맨 처음 받았던 지원 사업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었는데 거기 분들은 보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창업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도 그랬고 그분들도 그랬고 사회 문제 이 미션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생존이나 성장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매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저의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 부분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시장이 없는 경우에 제일 크게 망한다고 하잖아요. 앞서 권기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에 있는 아이템을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창업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건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돈을 낼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시장이 존재하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할 수 있을까 보면은 한 5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 매출, 그리고 지원 사업, 대출, 그리고 기부금. 그 밑에 있는 나열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회사가 경험을 해본 부분입니다. 근데 기부금을 제가 넣어둔 게 소셜벤처 특히 사회 문제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의 소셜벤처가 모여있는 성수동에 가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주식회사 하지 말고 비영리 단체를 하든지 비영리 법인으로 가는 것도 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부금 형태로 계속 운영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급을 한 부분이고요. 투자 유치, 매출 발생, 지원 사업, 대출 실행 이게 있는데 결국은 라인을 정해야 되실 것 같아요.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매출을 발생시켜가지고 성장하다가 투자 유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매출만 할 것이냐. 지원 사업과 대출 실행은 그냥 성장하기 위해서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목매면 시행착오를 더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극초기 단계에 아주 작은 투자를 유치하고 지원 사업에 선정이 많이 됐어요. 국가에서 하는 지원 사업도 있지만 현대자동차나 SK나 LH 이런 쪽에서 하는 곳에 많이 선정이 됐었는데 이때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회 문제 해결 그리고 플랫폼 유저가 늘어나면 날수록 그 다음 단계 투자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일 미스했던 부분이 과연 이것을 돈을 내고 쓸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뒤늦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플랫폼 비즈니스를 꿈꾸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경우는 극소수인 것 같아요. 데이터만 쫙 쌓이면 어떻게 투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조금 예전 이야기인 것 같고 돈을 낼 의향이 있는 부분들을 먼저 검증을 하면서 데이터도 같이 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피벗을 해가지고 현장 기술자 부분은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렇게 매칭을 해주고 있지만 현장 기술자만 계속 모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 회사가 한국사회투자로부터 작은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던데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 보니 저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돈 거래가 엄청 많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금융기관을 끼워가지고 자금 흐름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아가는 그 모델로 투자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보고 좋겠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미 저는 피벗을 했고 이런 모델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후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 창업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1인 창업하고 공동 창업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물음표를 그려뒀잖아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지만 이게 꼭 누군가와 공동 창업을 해야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운이 좋은 케이스면 계속 마음이 맞아서 갈 수 있지만 공동 창업을 했다가 결국 한 명으로 남아가지고 또 금방 마무리 짓는 경우도 봤거든요. 결국 팀빌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옆에 캡처를 연게 만나면 쉽고 이별은 참 어려워라는 노래인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마음이 잘 맞을 것처럼 해가지고 이 채용을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채용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헤어질 때 진짜 잘 헤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러블 없이 이렇게 제가 경험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자진퇴사 사직서를 받고 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이제 자진퇴사가 아니라 공고사직 형태로 이제 고용노동청인가 그 신고를 하신 거죠. 저희는 그때 멤버가 6명 정도였는데 이거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때 인건비 지원 사업도 받고 있었거든요. 다 뱉어내야 되는 뭔가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팀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니까 그냥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자문을 받으니까 모든 사항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팀원들은 그때는 창업보육센터라서 골방 안에서 다 모든 게 일어났거든요. 제가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고 뭐 이런 걸로 들어가 있길래 그런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단언서를 써가지고 제출을 하니까 또 그쪽에서도 보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저는 마무리가 잘 돼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 투자 이슈나 이런 게 있을 때 그쪽에서 신고를 하고 취하를 했지만 그런 이력이 다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레퍼런스 체크가 되는 꼴이 만들어졌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을 만든 건 역시 저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을 안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퇴사 이슈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해야 그분이 만족하고 떠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할 때 그냥 무작정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부분을 꼭 명심을 하고 채용을 해야 좋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존과 성장은 기본 미션이고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보면 팀빌딩 그리고 매출 발생, 자금 조달, 협력 파트너 이것만 잘 되더라도 조금씩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협력 파트너를 누굴 만나느냐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잘하는 것과 돈을 같이 벌 수 있는 파트너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회사인데 또 창업가로서의 본인 있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18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데 아마 대기업에서 나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어디선가 해보시고 창업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창업을 한 이후의 삶과 그리고 그 전의 삶이 아마 절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몰입과 과몰입 사이에 적절한 곳에 서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아프신 분들 엄청 많아요.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갑자기 목에 종양이 생겼더라고요. 진짜 너무 가족이 저 침대에서 울었잖아요. 이게 암일까 하면서. 근데 뭐 그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데 몰입과 과몰입 어느 곳에 있을지 중요한 것 같아요. 공기정 대표님께서는 워라벨이라고 하면서 일단 워크가 라이프가 되는 게 워라벨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적절한 선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예전에 몇 년 전에 서울의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 돌릴 때 그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팀원은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도 중간에 출장 가는 시간 1시간이라도 나면은 팀원은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달리기를 해도 될까라는 그 미안함을 갖지 말고 무조건 뛰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야 체력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루시드 드림이라는 이 용어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몰입하고 막 생각하다 보면 진짜 자기 전에 일을 했던 걸 꿈에서 똑같이 하고 깨는 경험을 하거든요. 진짜 창업을 하게 되니까 삶과 일의 이게 밸런스가 깨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5년, 6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술도 마시는 경우 저는 맥주를 좀 좋아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뭐 혼술하면서 한 캔씩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운동을 안 하면
지방간이 쌓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취미와 운동이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신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공기정 대표님이 2, 3년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 3년이 될 수도 있고 7, 8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크몽의 사례를 좀 좋게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고 포럼이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위고 포럼의 마케팅 이사님이 오셨을 때 스타트업은 속도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크몽은 어떤 속도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답변이 크몽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게 크몽 역시 초반에 엄청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다가 급성장하는 형태로 성장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경우가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창업에 한번 발을 들이게 되면 어딘가에 취업을 다시 하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커리어가 끊기는 부분이고, 그리고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스타트업 쪽에서는 대표 출신이 지원을 한다, 좋게 볼 수 있지만 일반 기업에 취업을 냈는데 뭐 스타트업 경험이 있고 대표다 하면은 또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면 돈이든 기간이든 내가 짊어질 수준에 대해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시고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표 맨 처음에 이거를 넣었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좋은 꿈꾸던 목적지로 잘 가실 수 있도록 지금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쭉 계속 설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12시까지라서 짧게나마 이제 여기 아마 좋은 얘기들 많이 들으셨는데 조금 질문을 몇 가지 받으면서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대표님들 나와주시겠어요? 혹시 조금 진행하시거나 궁금하시거나 했던 부분 있으면 몇 번만 좀 질문 받도록 할게요. 혹시 거수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질문하셔도 돼요. 네. 그 사업하시면서 분명히 그 한두 번쯤은 힘든 일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 때로는 뭐 슬럼프가 오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제 스타일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고민을 많이 안 하고요.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고 해결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그런 거 이제 일이나 뭐 경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해결이 어려운 게 어쩌면은 지금 생각드는 게 사람 관계는 해결을 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게 뭐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지금은 되게, 예전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유가 이게 어느 정도 조직이 성장을 하고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이게 조직이 사람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는 거구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게 성장의 과정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제 문제도 더 안 생기고, 그때부터는. 그리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라고 이해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왜 저러지? 뭐 되게 그렇게 막 하잖아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나고 보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조직의 성장 과정이고 사람의 살아가는 그 모이면은 당연히 생기는 일이구나. 지금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네, 그 슬럼프도 겪어봤고 그리고 힘들 때 지금도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그 다음 스텝에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멘탈을 계속 두드려 맞고 다니다 보니까 조금 멘탈 근육이 좋아진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내가 머리를 딴 데로 돌릴 수 있는, 생각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시간 나면은 계속 걷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걸으면서도 진짜 생각의 버튼을 끄고 싶은데 안 꺼지더라고요. 근데 걷다 보면 조금 여유 가지면서 걷다 보면은 또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해결책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 행동 패턴의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처음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만 꼭 해야 되겠다, 나 이거 무조건 이 방법이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버리게 됐습니다. 꼭 그 방법만 올바른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힘들거나 하면은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혹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피드백을 주실 수 있는 몇몇 분들한테 그냥 다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힘듦이 줄어들고 또 그분들께서 생각지 못한 솔루션도 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힘들 때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뭔가 포인트, 그리고 주변에 믿을 만한 분들에게 털어놓는 이 과정 속에서 아마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이 젠더 얘기 아니라 와이프는 이야기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공감받기 위해서. 저는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했는데 그런 거를 해보니까 이래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감받으면 좀 힘든 게,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체감이 조금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맷집을 키우고 자기만의 해소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들하고 사모님들과도 자유롭게 이렇게 사업 얘기도 자주 하시고 이렇게 하시나요? 전 이 이야기는 안 하고, 와이프도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 다닐 때는 이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같이 뭐 욕도 해주고 자존감도 키워주고 한 제 이야기는 좀 안 하는 상황. 네, 그런 파트너 분들도 이런 자리에서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혹시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이랑 MD 쪽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두 분 다 개발 쪽, 이제 제조 쪽으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면서 포스터에도 붙어 있었지만 이제 스타트업이 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제일 처음 시작하셨을 때 만약에 이제 MD나 마케터나 아니면 시장조사란 부분들이 좀 잘 되어 있었다면 지금 뭐 설명 주신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하셨는지, 그리고 언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술자 숲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조업계 이제 크몽 이야기 하셨는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결국에는 어떤 사이트라던가 앱에 들어오는 이유는 이제 뭐 단순히 재미를 위주로 한 그런 앱이 아니라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앱 같은 경우는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조하시는 분들은 돈을 버는 결론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사람한테 이런 말 쓰기는 미안하지만 조금 수단, 돈을 벌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인력,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그 매칭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뭐 마케터나 MD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시면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뭐 그런 부분들 좀 궁금합니다. 제가 두 번째 조언해 주신 부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을 잊었는데 그 시장 테스트 말씀하신 거죠. 언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처음에는 저희도 만들고 싶은 부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쓰니까 사람들이 좋았거든요. 근데 좀 생각 전환이 있었던 게 결국은 투자를 엄청 유치할 능력이 안 된다면 쓰는데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내면서도 쓸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상품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처음에 제조업계 금홍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는 제조업계 금홍보다는 뭔가 제조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해주고 싶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아요. 좀 더 자주 뵈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우리 권 대표님 말씀하시겠어요? 네네. 저희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처음에 제품 자체의 반응은 되게 좋았는데 저희가 만들 능력이 없었던 게 좀 컸고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이제 배터리 팩을 기술을 배우러 갔다가 그 배터리 팩 기술자를 만나고 이제 그 사람과 교류를 하다가 이런 시장이 있네라고 발견을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뭐 시장 이 제품 첫 번째 제품 자체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완성이 된다 한들 성공했을지 안 했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처음에 시장이나 뭐 반응들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안 됐었고 이제 기술을 배우다가 이제 새로운 시장을 발견을 하게 됐고 그 시장은 또 그 기술자나 혹은 우리 자체도 배터리가 필요했었고 고객이 입장에서 이제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그 시장을 개척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수요는 그렇게 확실한 거를 시장을 발견을 한 거였고 지금은 이제 고객이 생겼잖아요.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객들과 더 가까워지니까 그 이 요구 사항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검증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전에 어떤 식으로 테스트하냐 이런 말씀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혁신센터의 콘 프로젝트라고도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게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전단지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저희도 요즘 하고 있는 부분은 상품을 완전 다 안 갖춰두고 예를 들어서 저희에게 온 고객이 인증이나 특허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오면 그럼 특허 상품 올려두는 거를 개발자가 작업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특허 사무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들어오면 하자라는 식으로 그냥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도 돌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수요를 파악하는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콘 프로젝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2부에 이제 청년 창업 지원 센터에 오신 분들한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해주실까에 대해서 거기 설명할 때 또 콘이 들어갈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대표님들 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 가정 자체는 다 가정인데 거기 그 가정에 대해서 이게 돌아가는지 워킹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손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콘이 저희가 13시죠. 그때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는 그 과정을 거칠게요. 많이 시장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딱 한 분만 저희가 질문을 조금 받고 사실 커피클럽 본디치지가 이렇게 지금 30여 분 계신데 한 15분, 20분 되면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저희가 이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이 될 겁니다. 이건 매월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거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두 분이시신데 어느 분 하시겠어요? 시간 되면 두 분 손들었으니 두 분까지 마무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먼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네, 더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두 분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행착오 경험 상황, 네,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앞으로 경영자로서 자신만의 신념이나 철학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사람 문제죠. 뭐 사실은 이게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겪게 되실 문제일 수 있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인데 조직이 이제 세팅이 되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조직이 어느 순간 되게 조직의 성장 속도보다 개인의 성장 속도가 이제 느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직에서 반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처음에 되게 스타트업들 문화 하면은 자유롭고 되게 이렇게 수평적이고 그런 문화를 추구를 하잖아요, 다. 근데 이제 그런 때면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7, 8명쯤 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데 그 한 사람은 주로 이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아마 다 체감을 하실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 사람 주변에 2, 3명이 붙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3시, 4시가 갑자기 패거리를 만들어서 갑자기 회사가 막 하자는 일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아, 저는 할 일 시키는 일 다 했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때문에 나까지 힘들어지잖아. 적당히 해. 이런 거.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잘 따라오는 직원들까지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반드시 생기는데 아니 한 열에 7, 8 생기는데 그때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대부분 근데 힘들어 하시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조직의 성장 속도보다 이제 개인의 성장 속도가 따라오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고 그냥 이제 잘 정리하면 됩니다. 잘 정리. 그때가 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정리하시고 다시 더 좋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회사 성장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를 줬을 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자유를 줬을 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경영자로서 잘 이제 들여다보면서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게 초기 때 조직 세팅할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질문이? 신념은 저희는 동반 성장을 미션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3천만 원 갖고 자본금 시작했고 아까 이제 기술자들 만나러 다니면서 같이 동업했다 그랬잖아요. 또 3명이 공동 창업을 하기도 했었고 우리는. 그리고 지금 팀장들이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영입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창업자분을 우리가 영입을 한다거나. 그래서 우리 회사는 창업자가 10 몇 명 되거든요. 창업자 출신이. 그렇게 해서 부족한 기능들을 하나씩 이렇게 붙여가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제 혼자 역량보다는 저는 이제 협업하는 능력이 우리 회사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반 성장을 잡고 있고 상장을 시켜서 우리 사주를 나눠주고 다 같이 아파트 한 채씩 가져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언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냐면 초기에 투자치를 작은 규모로 하고 그 다음부터 데이터나 이런 거 쌓으면서 그때는 지역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서울에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그 시기에 아마 저는 만날 수 있는 투자사는 다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피드백 막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근데 어느 순간 아까 동산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어느 순간 와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거를 체감하고 방향을 확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뭐 소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념은 제가 창업을 맨 처음 시작했던 게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힘들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뭐 스타트업은 아무리 잘 나가는 스타트업도 1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뭐 저도 커리어가 끊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잘 못 되는 경우에. 그래도 두 아들내미 혹은 와이프,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팀원들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한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11층에 지금 저희도 5명, 6명 이렇게 골방에서 같이 창업하고 있는 이피월드 김범서입니다. 앞서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처음만 해주시면, 대표님들도 지금 동료분 다들 바쁘시니까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5명, 6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올해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좀 신규 채용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한 3, 4명 이상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경남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뭐 저희 분야가 이제 그래픽 디자인 이쪽인데, 채용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에 위치한 기업으로서 채용에 대한 거는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시고 더 잘할 수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스타트업의 문화라든가 아니면 뭐 인재 복지 HR 분화는 어떤 식으로 좀 하는 게 좋을까 조언을 여쭙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채용, 제가 아까 팀빌딩 사진 보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이 생기고, 그런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자금적으로는 이제 지원금이 나오니까 수월해지잖아요. 그럴 때도 아마 지원 사업 보면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거거든요. 다 계산을 해보시고 채용을 우선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인복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하늘에 맡기시는. 네. 인복이 따라야, 지원자 정말 없는 경우에도 딱 한 명 했는데 와, 이 핏이 맞으면 되는 거고,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서울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는 스타트업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인복을 덕을 쌓아야 될 것 같고, 조직 문화 이 부분은 회사마다 다른 것 같아요. 동기부여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저희는 안에 지켜야 될 뭐 5가지 가치를 막 적어뒀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고, 그 말이 대표가 한마디 내뱉는 거는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자율 강조를 하면서 막 꼰대처럼 한다든, 물론 꼰대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언행일치가 된다면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가 그거를 실천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프로페셔널이 저희 첫 번째 그건데, 계속 뭔가를 배우고 싶은 자극을 주면 원하시는 분들과 안 원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배우게 해드리면 또 옆에서 당연히 배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또 저희 문화에 동화돼가지고 오래 갈 수 있고, 근데 억지로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억지로 맞추려고 해도 안 맞춰지니까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팀빌딩은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사람 구하는 거는. 근데 저희는 이제 최근에 부산에서 많이 땡겨오고 있고요. 창원은 거의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많이 땡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지금 투자 받기 전이나 이럴 때는 부산 사실은 땡겨올 수도 없었고, 그 저희는 동탄 사무실 열었어요. 동탄 연구소를 2월에 이제 개설을 했을 정도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고민입니다. 저희도
인복이 있어야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창업자들끼리 힘을 합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 기업 문화는 저는 항상 이제 OKR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OKR 시스템 한번 해보시라. 흉내 내거든요. 처음에 스타트업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막 흉내내요. 뭐 직급 체계 없애고 누구님 하면 흉내 내는데, 흉내 내는 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고, 그 안에 그런 그 체계를,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툴을 쓰는지 봐야 돼요. 그 툴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우리는 OKR을 작년 초부터 적용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 목표 관리 시스템이죠. 목표 관리 툴인데, 그거를 또 목표 관리에 더 나아가서 이제 평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평가를 기존의 그런 뭐 점수 평가 이런 거 말고, 정량 평가 이런 거 말고 이제 코칭 중심으로 저희 그렇게 짰는데, 저희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거를 굉장히 전파 드리고 싶습니다. OKR 공부 많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잔소리 하지 마시고, 직원들한테 잔소리가 뭐냐면 행동이나 태도 같은 걸 지적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백날 얘기해 보세요. 바뀌나 안 바뀝니다. 자기 자신도 안 바뀌는데 남을 어떻게 바꿔요, 말로. 잔소리하지 마시고 코칭을 하셔야 됩니다. 코칭은 이제, 잔소리는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지적하는 거고, 코칭은 그 지식과 일하는 방식, 요거 일하는 방법, 이런 걸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뭐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OKR 시스템과 코칭 중심의 인사 평가, 피드백과 코칭 중심의 인사 제도, 이런 걸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벌써 12시 15분이네요. 그래서 딱 공식적으로 해서 하는 거는 딱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도시락을 이렇게 샌드위치를 준비했으니까 그거 먹으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입주기업분들도 계시지만, 또 여기 어떤 꿈을 꿈꾸면서 오신 분들, 내지는 역량을 비즈니스로 연계해서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도시락 먹으면서 저희가 얘기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공식적으로 해서 커피클럽 1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12시 40분이었는데 1시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식사를 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나머지 이제 저희 2부, 그럼 과연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진행을 하는지 얘기 들어보고 3층에 투어하는 일정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